네, 짜자잔 이렇게 끝났습니다. 예, 코스닥 11월을 주목하면서 코스닥의 전략들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차증권 유성만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지난달 주가 상승률을 뽑아봤더니 코스닥은 1% 올랐는데요. 예. 코스닥은 5.9%. 모르는 사이에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지난달에 오른 것들은 이제 주로 바이오의 상승에 기인한 걸까요? 그 얘기 좀 해주시고 예. 코스닥 상승은 얼마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오늘도 코스닥이 660을 넘어갔는데요. 예, 어하다 보니까 올랐는데 예. 일단 뭐 우리나라 증시가 좀 그 올해 중반에 전 글로벌 증시에서 제일 많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또 그만큼 반등폭도 제일 센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역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바이오주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이 바이오 주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주들의 상승에 이렇게 더불어서 동반해서 이제 전체 코스닥 지수도 분명 오른 면이 있고요. 그래서 시장의 관심이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제 조만간 다시 700포인트 갈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 받는데 제가 본 그게 이제 700포인트 가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제 기존의 바이오주 위주의 지수 상승보다는 그에 뭐 IT 관련된 주들이나 네. 그리고 중국 관련된 주들 좀 이런 주 위주로 해서 좀 이렇게 바이오주 외에 좀 다른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다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바이오의 이제 급한 이제 반등과 함께 뭐 IT 부품주들 이런 쪽들이 올랐을 거고요. 예. 5G도 최근에 조금 조정이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강한 흐름들이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을 예측하셨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을 찾아볼 텐데요. 우리 유성만 의원님 오시면 뭐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게 미디어 콘텐츠인데요. 예. 최근에 뜨겁죠? 예, 그래서 최근에 특히 이제 미디어 콘텐츠주가 네. 아주 핫한데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해서 덱스터 그에 뭐 아프리카 TV 이렇게 네. 좋습니다. 일단 좀 나눠서 설명드리면 일단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최근 뭐 내수 경기 불황이고 전반적인 광고 경기 불황 불거하고 특히 광고 관련 매출이 일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도 아프리카 TV를 단순한 이런 그 마니아들의 플랫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점점 이제 유저들이 많이 핫 유저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을 인식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광고 매출도 일단 증가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별풍선 매출도 좀 사회적으로 약간 좀 논란 있는 면도 있지만 네. 꾸준하게 일단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 최근에 실적 좋고요. 두 번째 덱스터인데요. 이제 특수효과 하는 회사인데 가면 갈수록 이제 영화 쪽 관련해서 이제 특수효과 많아지죠. 이제 많아지고 있고 예. 뭐 중국향 매출부터 해서 또 최근에 기대 모으는 게 지금은 영화나 그런 쪽에만 들어가지만 언젠가는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소에 본 드라마에도 이제 특수효과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영화에 국한됐던 그 컨텐츠 특수효과 시장에서 드라마 네. 쪽으로 확장될 경우 더더욱 시장에 업사이드가 있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뭐 아람브라 궁전인가 그런 데는 꽤 좀 들어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동안은 좀 일부 몇 개만 들어갔지만 네. 그게 이제 보편화되지 않겠느냐. 네.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최근에 아주 큰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뭐 이제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이제 OTT 회사들의 뭐 지분 참여 관련된 이런 그 가능성 그리고 또 최근에 중국이 다시 열릴 것 같으니까 네. 아무래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이 다시 열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큰 수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하락했었네요. 5만 원까지 밀렸으니까요, 그죠? 예, 예. 기대감 비해서는 자 바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디어 콘텐츠 가운데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선두권에 있는 주자들의 이유를 설명해 주셨고 예. 그 가운데 혹은 이제 미디어 콘텐츠 가운데 관심 종목 하나 주시면요. 예, 일단 미디어 콘텐츠 중에서는 역시나 저는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일단 네, 보고 말씀해 있고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일단 내년 올해 좀 주가가 말씀하셨다시피 5만 원대 갔던 이유가 그 기대작이었던 아스탈 연대기가 좀 초반에 약간 기대 이하에 못 미치면서 네. 했다가 이제 흔히 말하는 역주행했지 않습니까? 뒤로 갈수록 호평이 이어졌는데 내년도에 이제 시즌 2가 일단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좀 더 이렇게 시청률이 증가하고 관련된 매출이 증가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넷플릭스 비롯한 글로벌 OTT향 매출이 일단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네. 또 내년에 이제 월트 디즈니 관련 자회사인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합니다. 그럼 이제 그 미디어 플랫폼의 그 수요는 늘어나는데 콘텐츠의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스튜디오 드래곤이 내년으로 갈수록 이런 뭐 디즈니 플러스나 OTT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 열리게 되면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실적 매출과 수익성 모든 측면에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드라마가 뭐 애지간하면 뭐 200억씩 막
쓰더라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전에 예. 비하면. 네. 스튜디오 드래곤 하셨고요. 기존 전통적인 그 엔터사들 흐름은 어때요? 최근에 보면 좀 올라오던데.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엔터주가 역시 바닥을 찍고 또 한때 네. 이제 한일 관계 악화됐을 때 이제 과거 이명박 대통령 정권 때처럼 네. 과연 그 독도 사건 예, 때처럼 예. 또 일본 내에서 K-팝이 이제 활동을 못하는 거 아니냐 우려 때문에 네. 하락했고 그에 다양한 이슈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최근에 네. 좀 엔터주들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봤을 때 이제 또 연말이 다가오면 전통적으로 엔터주들이 실적이 좋은 게 뒤로 갈수록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거든요. 예. 아무리 연말에 이렇게 국내 공연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라면 최근에 봤을 때 SM 일단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슈퍼M이라 그래서 일종의 SM 엔터네 이런 드림팀인데요. 제2의 BTS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일단 처음에 그 음원 음반을 공개하자마자 네. 미국 빌보드 200에서 1등을 그러게요. 차지했습니다. 물론 그게 음원 음반만을 하고 이제 이번 달에 실제로 어떻게 공연을 하느냐, 흔히 말하는 케미 뭐 이렇게 단합력, 조직력이 얼마만큼 잘 맞냐 이제 그걸 예. 봐야겠지만 그래도 빌보드 200 1등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단 기대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M이 좋은 게 뭐냐면 다시 중국 시장이 열렸을 때 일단 아티스트가 제일 많습니다. 네. 예, 그 가수나 배우가 제일 많고요. 또 사드 이전에 중국에서 유명세를 탔던 연예인들, 뭐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샤이니 등등이 건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일단 SM 엔터가 여러 측면에서 좀 엔터주 내에서는 가장 탑픽으로 뽑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 콘텐츠 가운데서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SM을 탑픽 종목으로 꼽으셨고요. 파라다이스 GKL 카지노주들 목표 주가 올리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제가 올린 게 정확히는 외인 카지노주들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카지노가 외인 카지노가 있고 내구인 카지노. 국내가 예, 있죠. 근데 네. 이제 파라다이스 GK의 목표 주가 올린 게 역시나 외인 카지노의 가장 큰 손님이었던 중국인 VIP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동안 중국인들이 마카오 카지노를 많이 갔는데 네. 최근에 탈 마카오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이제 중국인 정태 사업자라고 있는데 그게 VIP 카지노 VIP 고객들을 일종의 어디로 데려갈지를 정하는 브로커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네. 각 나라별로 이제 그 정태 사업자들에게 주는 수수료가 차이가 있는데 마카오는 한 1.25%인데요. 네. 그 인근 동남아 국가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 후반에서 2% 초반까지 되다 보니까 네. 최근에 그 중국인 VIP들이 마카오를 떠나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우리나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파라다이스나 GKL의 실적이 좋아진 것도 이런 이유가 있는데 제가 그런 측면에서 일단 앞으로 외인 카지노들의 실적이 좋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하고 GKL이요. 예. 네. 실적 발표가 이제 되고 있는데 실적 발표하는 기업 가운데 호실적으로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일단 스몰캡 일단 그 중에서 이제 실적이 일단 받쳐주는 호실적이 기대되는 스몰캡 하나 찾았는데요. 네. 삼양식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라면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왜 실적이 좋냐면요. 일단 여기가 그 불닭 볶음면이 일단 유명한데 그 불닭 볶음면이 물론 내수 시장에서 잘 팔리지만 중국이나 동남아, 뭐 유럽, 미주 같은 수출이 엄청 좋습니다. 네. 예, 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전체 수출 데이터를 봐도요. 뭐 최근에 뭐 수출이 뭐 역성장이다 안 좋다 하는데 라면류에 관련된 수출 실적만큼은 점점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불닭 볶음면 비롯한 동사의 라면류 수출이 호조고 두 번째가 올해 초에 출시한 불닭 소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각종 뭐 이렇게 그 불닭 맛의 밥 위에다 얹어 예, 뭐 건가요? 밥이건 예. 면이건 뭐 네, 네. 여러 가지 뭐 닭튀김이건 하는 건데 그게 올해 출시되는데 그게 국내 비롯한 해외에서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라면류 매출도 좋은데 불닭 소스까지 더해져서 이 불닭 소스의 매출이 증가하니까 일종의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일어나서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삼양식품 관련된 실적 또 최근에 또 주가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또 한번 3분기 실적이 확인되면은 또 주가가 한번 재차 한 단계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음식료 가운데서는 이제 오리온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앞서 저희가 특징주 가운데 오리온 하실 때 제가 안 그래도 농심이나 삼양식품을 한번 쳐봤어요. 예. 근데 농심은 좀 저조한데 삼양식품은 꽤 올라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라면도 이제 결국은 내수보다도 내수는 이제 대체품들이 많잖아요. 예. 수출이 포인트인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삼양식품이 예. 좋다.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이제 그런 뭐 식품도 K식품, 한류, 네네. 식품 한류 이래서 네. 예, 최근에 중국, 동남아 등에서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 매운 불닭
볶음면이나 소스를 그러게요. 먹지 하는데 특히 젊은 세대들은 유튜브에 올리고 막,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전반적으로 이제 스몰캡 얘기, 뭐 엔터미디어 얘기 했고요. 11월에 지금 말씀 몇 개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밖에 좀 스몰캡 유망주로 뽑으신 종목 가운데 소개해 주실 만한 기업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예, 일단 종목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네. 지누스라는 종목인데요. 네. 예전에 한번 상장 폐지가 됐다가 얼마 전에 재상장이 됐습니다. 예, 쉽지 예. 않은데 그게 그 네, 폼 옹진 과거의 옹진이들 진웅인가요? 아닙니다. 태웅인가요? 헷갈리고 찾아볼게요. 예, 저도 예, 재상장을 해서 맞습니다. 네. 예, 지누스인데 이게 네네. 폼 매트리스 만드는 건데요. 그러게요. 미국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내에선 인지도가 낮고 미국 비롯한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아서 네. 아마존에서는 거의 뭐 베스트셀러 항상 상위에 있는 품목이고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리고 예. 최근에 그 원재료인 TDI 그 화학 제품이 작년에 올랐다가 최근에 가격이 하락해서 원가 부분에도 훨씬 더 개선이 됐고 그리고 일단 아마존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매출 성장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 그리고 물류 비용 또한 경쟁사 대비 좋기 때문에 최근 또 상장하고 나서도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뉴스 같은 경우 오히려 국내 인지도는 낮지만 해외에서 특히 최고의 플랫폼인 그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한번 좀 유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전에 진웅이라는 기업이 맞습니다. 아, 예, 진웅, 꽤 시청이 컸었어요. 예, 그때 예. 텐트 만들고요. 맞습니다. 예, 뭐 예. 새로운 그 소재를 가지고 텐트 만들고 뭐 예. 그랬었거든요. 근데 다시 재상장한 그런 특이한 기업이에요. 제가 예. 왜 알겠습니까? 예전에 얼마 전에 다뤘으니까 기억을 합니다. 아, 예. 지누스하고요. 또 한 종목은요? 두 번째는 해성 옵티스인데요. 네.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인데 실적 예. 대비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퍼가 지금 5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네. 이제 최근에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국내에서 가장 스마트폰을 많이 만드는 회사의 또 광합중이나 이런 걸 수주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실적도 좋아질 거고 거기다가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너무나 싸기 때문에 퍼 한 5배 수준이기 때문에요. 해성 옵티스 같은 경우는 정말 부담 없이 지금 가격에서도 추가로 일단 매수하셔도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11월을 주목하면서 중소형주 스몰캡들 오늘 쭉 말씀했습니다. 현대차증권 유성만 연구위원 말씀했는데요. 저는 뭐 말씀하신 흐름이나 섹터나 종목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좋은 거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좋다. 예. 코스닥이 그냥 바이오에 열광했다, 바이오에 쑥 꺼지고 바이오 말고는 얘기할 게 없던 게 좀 사실은 예, 좀 맞습니다. 쏠림이 지나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예. 점에서 새롭게 좀 찾아볼 만한 기업들이 있고 함께 올라간다는 게 반갑습니다. 유성만 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장 흐름 어떤지 지수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7포인트 올라서 2117, 2120선 도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667로 오늘 견조한 흐름들 이어지죠.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장인보처럼 열리고 있는데 좋은 수익 내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